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한 다음 날인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는 15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소련의 해체를 선언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은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구조조정과 언론의 자유 등 일련의 개혁이 소련의 마침표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미 구제불능이었던 상황이 원인이라고도 했다. 중국 분열, 미국의 계획은 북한 선제 타격. 하지만 1995년에 기밀 문서에서 해제된 NSDD-66이 공개되자 구소련과 동구권 경제가 무너진 원인이 미국의 작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문건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소련에 대한 비밀 경제 전쟁을 위한 소련 경제 마비가 목적이었다. 소련의 주수입원인 석유자원과 금융봉쇄 등에 대한 타격을 골자로 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 국무부는 레이건으로부터 NSDD-66을 승인받은 뒤 서방 국가들과 공동으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을 떨어뜨려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는 소련의 산업 구조에 타격을 주었다. 유가 하락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잃은 소련은 소멸하고 말았다. 한국은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라는 3조 호황이 찾아들면서 덕을 봤다. 미국은 패권 국가로 남고 싶어한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치밀한 작전을 펼쳐 기어오르지 못하게 망가뜨려왔다. 치밀한 비밀 계획으로 소련을 무너뜨린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을 분열시켜려 한다.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미국이 과거 소련을 붕괴시켰고 현재 러시아를 분열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분열의 계획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했다. 그 결과 화웨이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중국 분열 작전의 시작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가 심해지자 2021년 10월 미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대만의 유엔 가입이 어려울 테니 정치적 목적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21년 8월 아프간 철수로 미국의 중국 주적 전략을 확고히 했다. 냉전시대 미국의 주적은 소련, 탈냉전 시대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였는데 세계 전략의 주적을 중국으로 변경시키며 아프간 철군을 단행했다. 그런데 급하게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블랙호크 헬기 33대를 비롯해 Mi-17 헬리콥터, A-29 경공격기 등 최소 수백 대의 군용기와 헝비 2만 대 등 전술 차량 7만 5천여 대, 총기류 60만 정, 야간 투시경, 헬멧 통신 장비, 방탄조끼 등 99조 원에 달하는 미군 무기들을 획득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99조 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들을 포기하고 급하게 철수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 의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은 탈레반이 이슬람인이 대부분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까 긴장하며 탈레반이 위구르를 지원하면 무조건 응징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2021년 탈레반의 자본 투자를 약속하며 위구르 독립 세력을 단속하려 했다. 미국의 중국 분열 전략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다. 중국 분열을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참전한다면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건드려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을 유도했다고 본다. 단 며칠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전쟁은 제블린 같은 미국의 첨단 무기 지원과 결사항전 의지에 의해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맞물려 러시아의 군사력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어. 만약 현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는 중국을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 러시아 역시 중국을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다. 중국의 지도를 놓고 보자. 북쪽 러시아는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들었고 서쪽 아프가니스탄에는 99조 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들을 남겼고 남쪽 대만과 동쪽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만약의 경우 세 방향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몇십 년 만에 미국을 위협할 만큼 짙도록 커버린 중국을 지금 분열시키지 않으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잃을 수 있기에 미국은 2022년 중국 분열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경제 제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자 무력 도발도 고려한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직접 타격하기는 곤란하니 윤석열 당시 후보의 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 의지를 내비치었다고 본다.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자동 참전할 것이고 그러면 대만과의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뜻대로 신장 지역을 공격해 전쟁에 참여한다면 중국은 군사력을 세 방향으로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중국이 패전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만주 동북 삼성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남부는 중국에서 분열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분리 독립 시위를 하는 티베트도 독립할 것이고 내몽고는 몽골에 합병되어 중국은 사부 노열될 것이다. 이번 2600만 인구의 상하이 봉쇄로 쏟아지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어떤 계략이 담긴 문서가 존재할지 궁금하다. 중국이 분열되고 10년 이상 지나 공개되면 그때야 확인 가능할 것이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